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늘 그 소개하실 때 제 파트너라고 앞에 붙이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늘 설레입니다. 설레이는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당황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게 약간 낯간지러운 얘기하면 저는 또 그거 보는 맛이 있네요. 난 낯간지러운 거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낯간지러운 멘트도 못하겠고. 네, 그래서 저는 더 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겠어. 오늘 낯간지러움의 끝을 한번 찍고 가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게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사온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 선물. 제주 다금바리. 아,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 거. 네. 자, 이 제주 감귤 모자입니다. 요거 잠깐 쓴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죠. 아니 이걸 어떻게 쓰고 다녀 이거를? 아, 이거 제주도 가면은 이거 진짜 이 엄청 인기 있는 핫 아이템이에요. 잠깐만 우리 손철님들께 보여드리고. 왜 밖에서 난리야? 왜 눈을 가리고 난리야? 왜? 야, 바로 저 지난주에 이분한테 감귤 산 거 같은데. 아, 감귤 산 거 같은데 이분한테. 진짜 민망하다. 자, 진짜. 저도 예. 민망하다. 내가 봐도 민망하다. 저 왕초 같다고 지금. 아, 예, 잘 어울리시는데요, 왜? 자, 이거 써야 돼? 아니요, 요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진지한 이야기 할 땐 벗어야죠. 근데 이제 약속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걸 제가 쓰고 길거리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시선 집중을 시키겠지. 그죠, 시선 집중은. 그러면 확실하게. 시선 집중 시키는 이마에다가 MBC 라디오 시선 집중 이렇게 쓰고 다니까 오히려 안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네. 어쨌든 예. 왜 사진 찍고 난리야 밖에서 지금 왜 사진을 아니, 찍어 왜? 좀 재밌긴 한데 귀여우세요. 예, 의외의 모습이어가지고 그래요? 귀엽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감귤 모자야? 네, 감귤 모자. 이게 먹는 거로 갖고 와야지. 야, 이게 요즘은 장신구가 핫합니다. 혹시 이거 고가거든요, 이거 나름. 그래? 10,000원? 아니 더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손으로 짠 건데 수제인데.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지인이 빌려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 쓰래. 끝까지 네. 쓰고 하래요 지금. 예? 끝까지 쓰고 하라고요? 촌철님들이 쓰고 하래. 아, 그래도 진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저는 쓰고 하고 우리 종배님은 벗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왜냐면 이게 괜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모자 하나 때문에 이게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접속량이 떨어지나? 혐오감을 부여해서? 아니 그렇진 않은데 재밌는 분일 것 같지 왠지 되게 이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막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사무님이 현지인 포스라고. 이 말이 내가 상처를 받잖아. 네. 현지인 포스는 내가 가야지 제주도를. 아, 찐님은 찐팬이신가 봐요. 유치원 가셔야 할 듯이라고. 벗을래. 나이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유치원까지 내려가셨어요. 유치원까지 갔어. 벗을래. 네, 어쨌든 네. 아까 저 밖에서 웃었던 작가가 이거 내일 쓰고 왔나? 그렇지? 어차피 뭐 작가님은 원래 탐내셨어요? 갖고 싶다고. 그래? 그럼 네. 이거 저기 2만 원에 사. 그걸 또 파세요. 예. 자, 오늘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고 볶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또 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요즘 행로를 보면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 네. 엇갈리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 얘기를 압축적으로 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어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요거 잠깐만 듣고 이야기 시작하시죠. 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에서 요원해도 그래도 어떤 중대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그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조경태 의원 스스로 이렇게 대비를 해줬으니까 네. 바톤을 제가 이어받아서 네. 몇 가지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쫓아낼 때 네. 민주당은 당원의 참여폭을 넓혀서 대표를 뽑았어요. 네. 완전히 엇갈리죠. 네. 두 번째,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대표를 직무정지시킬 때 민주당은 대표 직무정지 결정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돌렸어요. 네. 다르죠? 네. 세 번째, 국민의힘이 당의 중대사를 의총에서 결정을 할 때 민주당은 당원 투표의 우선성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무위로 끝났습니다만 네. 아무튼 시도를 했었어요. 네. 엇갈리죠. 완전히 지금 뭔가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좀 상반돼 보여서 그렇죠. 아니, 정당 지지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 교차 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정당 이런- 민주주의.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다 여기저기서 정당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식견을 빌려서 네. 거기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베르트 미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참 행적도 참 뭐한데 뭐 그건 왜냐하면 독일 3인당에 뭐 가입해서 하다가 또 탈퇴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무솔리니 휘하 들어가서 또 교수직을 얻는. 아, 무솔리니 밑으로요? 네. 어. 인생이 참 이 사람도 교체했던 사람인데 네. 근데 파쇼의 어떤 귀하기 전 1911년에 네. 독일 3인당의 어떤 그 경우를 분석을 해서 네. 써낸 책이 있어요. 정당론이라는 책인데 네. 제가 뭐 이 사람이 나중에 무솔리니 뭐 밑으로 들어갔다 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네. 정치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쓴 정당론을 아주 고전으로 취급을 하면서 정당론과 관해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네. 정당론이에요. 그런데 원래 보면 옳은 말 잘하고 남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은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뼈가 있는 말. 아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공격이 됐네요. 왜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아닙니다. 아니지. 예. 그런데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지. 그렇게 나와. 아니,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까는 못하는 거 맞죠. 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원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뜻에 따라서 정당은 운영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야 여기까지는. 근데 미헬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네. 모든 정당 조직은 민주적 토대 위에선 강력한 과두정이다. 과두정이면 이제 소수가 다수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소수가 운영을 독점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정당이란 떼어놓는 것,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은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요컨대 정당이란 경계를 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추구하는 집권이라는 목표에 숫자의 힘이라는 요소가 맞물리면 정당의 자기 초월 법칙이 나타난다. 즉 정당은 스스로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창당 강령에 의하여 그어진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서 확대하려는 본원적 경향을 갖는다. 자, 바로 이건데요. 네. 본원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갖는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미헬스가 주되게 관찰한 정당은 독일의 3인당이었어요. 네. 이념 정당이죠. 네. 근데 지금 현대 정당은 이념 정당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정당을 지향을 해요. 특정 이념과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아우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뭐예요? 100만 당원을 거느리는 거대 정당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초월 법칙. 자기 초월 법칙이라는 게 당에는 자기 색깔 강령으로 어떤 표현되는 자기 색깔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당원으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으쌰으쌰하는 건데 자기 초월해가지고 네. 더 많은 다수를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계급 정당, 이념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포괄 정당, 국민 정당이 나타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정당이 나타나요. 왜?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00만 당원들이 자주적으로 그때그때 당 운영에 참여를 해서 뭐를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료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 운영에서. 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관료제가 나타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하냐면 과두정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네. 미헬스의 분석이 이런 거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들을 지배하고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들을 지배하며 대의원이 유권자들을 지배한다.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품 안에서 과두정이 발전하는 것은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경향이다.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라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논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되는데 선출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선출된 자, 위임받은 자, 대의원. 뭐 대의원은 더 설명한 것도 없고. 그래서 네. 당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먼저 앞서서 당의 주요 문제를 결정을 한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자체가 과두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그다음에 거기는 또 당료, 당의 관료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게 주물러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자 여기서 이런 반론이 성립이 될 수 있죠. 선출된 자, 위임받은 자, 대의원에 의한 지배, 이거를 과두정이라고 볼 게 아니라 네. 정당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라고 있잖아요. 네. 대의제에 준하는 정당 운영 원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이걸 과두정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네. 그럼 뭐가 맞을까? 두 주장 중에? 두 주장 중에요? 어. 아, 이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제가- 대의원들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간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들에게도 당원들의 뜻을 대표한다, 위임받았다, 결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의제, 그러니까 지금 정당 운영에 정당 운영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대의제가 지금 그 기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냐면 형식적 해석과 도식적 해석은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판단 기준을 딱 하나만 잡으면 돼. 네. 선출된 자와 그 선출된 자를 선출한 자들. 그다음에 위임받은 자와 위임한 자들. 대의원과 유권자들, 여기서는 당원들이 되겠죠. 네. 당원들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의견이 같으면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네, 네.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도 선출된 자와 위임받은 자와 대의원이 네.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결국 당원들을 지배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당원들을 배제하고 당원들을 소외시킬 때 그때 그게 과두정이 된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걸 기초로 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행로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중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과두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민주적 토대가 잘 닦이고 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중간 정리죠. 그리고 표피적인 정리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일상 운영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회적인 과정, 그리고 당원이 특정 사안에만 참여하는 계기적인 참여, 요것만 가지고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민주적 토대가 탄탄하다. 과연 이렇게 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올 수 있어요. 누구? 루소라고 있죠. 루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거고 뭐가 다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투표한 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뭐 이렇게 이 겉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잘 많지 않은데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항상 노출되고 근데 그 선택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내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게 이제 과두정으로 간다는 거. 바로 그게.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무슨 선심쓰시 보통 특별 사안이 있으면 당원 그러니까 전부 참여해서 의사결정합시다 하면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반론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일상적인 당 운영 내지 일상적인 의정 전략을 짜는데 그럼 그때마다 당원들의 의사를 항상 그럼 물어야 되는 거냐? 네. 그럼 당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냐? 이건 네네. 너무나 현실적인 반론일 수가 있잖아요. 네. 당원들 전체가 언제 항상 미주알 고주알 당이 일상적 운영에 다 모두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엘스가 과두정은 예외성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성의 결과라고 한 거예요. 일상 운영은 어떻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과두제의 철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근데 법칙보다 더 센 게 철칙이잖아. 네. 철칙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정당 민주주의가 뭐냐? 요 얘기인데 네. 오늘 오늘 미엘스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니 이 사람이 했던 말 또 한 대목을 같이 들어주시죠. 지도자 없는 대중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도자가 없으면 대중은 해체되어 대중으로 발전하고 응결되기 이전의 상태인 무정형의 인간군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바로 이거죠. 정당의 과두정을 한꺼풀 더 벗기면 네. 전제적 1인 지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두정을 넘어서. 네. 이른바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정당의 과두제, 그다음에 정당의 관료제는 카리스마를 갖고 대중을 지배하고 이끄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미엘스의 말에 따르면 정당도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두 집단에 의해서 과두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핵심에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가 있고 네. 당원들이 그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승복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관료적 지배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떤 정점에 있는 전제적 1인에 의해서 수직 계열화돼서 편제가 되기 때문에 곧 그것이 리더의 어떤 뭐냐면 당의 운영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서 미엘스가 그냥 과두정이 아니라 민주적 토대 위에 선 과두정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주시죠. 네. 민주정당 지도자들의 권력이 무제한적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유보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이 지도자는 이론적으로 대중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대중이 눈을 한번 찡긋거리기만 해도 지도자는 물러나야 한다. 그는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이다. 정당 민주주의는 전제적 지도자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해도 교체할 수는 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전제적 지도자 한 명, 네. 이 한 명을 구심으로 측근 그룹이 주변에 포진하고 네. 그리고 당 의원들과 당료 조직을 수직 계열화하는 현상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봐도 그건 현실이에요. 되돌아보면 과두정, 더 나아가서 이른바 사당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가 많이 해요. 사당화된다. 네.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사당화를 공당이 아니라 누군가 개인 몇몇의 당, 사당. 제가 그럼 여기서 하나 이렇게 대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정당치고 지금까지 사당이 아니었던 정당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대한민국의 정당은 인물 정당이었고 사당이었다. 네. 극단적인 얘기 같죠. 한번 볼까요? 지금에 와서 평가의 초점으로 삼는 건 김대중 당, 네. 김영삼 당. 왜 김대중 당, 김영삼 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었느냐? 이게 평가의 초점입니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김대중의 길은 옳았느냐? 김영삼의 길은 옳았느냐? 그래서 김대중의 길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김영삼의 길은 어떤 기여를 했는가? 역사의 초점은 평가의 초점은 지금 여기에 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판정의 대상은 네. 과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과두정의 신축성에 있다. 그 신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원의 바람을, 당원의 요구, 당원의 바람을 신축적으로 수용하는 과두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리더십을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과두정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필연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유연하고 이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 과두정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분명히 판단되어질 수 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과두정에는 핵심 구심이 있는 바로 그 정당의 리더가 있는 건데 이 1인 구심의 리더십이 당원과 국민의 바람과 접목돼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간극이 발생해서 접목 지점이 깨지면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가장 핵심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미엘스의 말 때문에 뭐냐? 그 1인을 교체해버린다는 이것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어떤 조직 체계 틀 안에서 당원들이 항상 그때마다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당원들의 어떤 그 정신과 가치가 인물로 표상되어 있는 그 어떤 구심, 그 구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언제라도 문제를 삼아서 탄핵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탄력성과 신축성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를 재는 핵심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번뜩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를 배제해 나가는 과정에 과연 바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 바로 그거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없었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그 과두정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당 민주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누구에 의해서 쫓아내지는 거냐라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쫓아낼 대단-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두정 그룹 안에서 또 분파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른바 우리가 흔히 개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과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중에서 이제 그 분파가 되는 건데 분파끼리 지네끼리 권력 투쟁을 하다가 네. 그것이 어떤 뭐냐면 정치 공학적 기술을 써가지고 쫓아내 버리면 그건 정당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의 리더십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직 내려놓고 이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 자기 지배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뭐예요? 당원의 자기 지배예요. 당원들이 자기가 선출한 지도자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덕목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구를 떠나라면 떠나는 것. 이게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가 돼버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는 과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과두정은 신축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네. 민주당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 이거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과두정은 필연이다. 어쩔 수 없는 정당이 확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이라면 그 과두정이 어떻게 당원들의 목소리를 드러나가고 있었는지에 바로 대해서는 그거죠. 우리가 반드시 다 노출되니까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신축성 있는 과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또 다른 차이 하나를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여당과 야당의 차이인데 여당은 네. 그 핵심 1인, 구심 1인이 누가 되냐면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네. 여당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점으로 과두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당 네. 안에서. 따라서 이 과두제 교체의 탄력성이 극히 나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신의 리더십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떠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네. 여당이 갖고 있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신축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여당은. 왜? 구심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당이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과거에 그런 요구 많이 했었죠. 네. 또는 여당 안에서 차기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 그래서 네. 구구심과 신구심이 싸우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 이마저도 대통령이 명백히 레임덕에 빠졌을 때나 나오는 현상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여당은 과두정의 신축성을 발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것이 갖고 있는 여당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여당의 숙명이다. 그렇죠. 반면에 야당은 과두제 교체의 탄력성이 여당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요. 네. 게다가 야당의 당원과 지지층을 한데 묶는 정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 쟁취예요. 그렇죠. 네. 정권 쟁취이기 때문에 기존 과두정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정권 쟁취라고 하는 바람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군요. 딱 오로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풍파가 잦아요. 딱 봐서 싹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쳐내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찾아 나서는. 네. 그래서 야당에서 풍파가 잦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면 네. 결국은 핵심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하기 다릅니다. 그 모든 건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야당의 특성까지도 한번 또 짚어 주셨습니다. 또 네. 이재명 당대표 체제 민주당이 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또 촌철님들께서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무슨 기구를 만드네, 무슨 조언을 만드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격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네. 핵심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리더십이 결국은 당원들의 어떤 그 바람과 요구를 수용해 들어갈 수 있는 신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네. 그런다면 계속 가는 거고요. 네네. 아니라면 다시 교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또 앞으로 민주당의 또 앞날이 많이 또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우리 촌철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미다님께서 정당도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정당은 철학이 안 보입니다. 너무 거대화만 되고 철학은 거대화되는 과정에 잊혀지는 것 같다. 뭐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새빨간 아우리님이 왜 새빨간 아우리를 강조했을까? 네, 아무튼 그러고 보니 국힘은 이 지경인데 당원들이 집단 행동을 안 하네요. 당사 앞이라도 가서 집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이 말씀 하시니까 제가 빠뜨린 게 하나가 있네요. 네. 정당 민주주의는 결국은 당원들의 바람과 요구를 얼마나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죠. 네. 그 전에는 당원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의지와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없으면 뭐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뭐 작동이 되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이게 핵심이죠. 네. 요점 강조하면서 네. 마무리하죠. 네, 우리 또 알겠습니다. M장 또 짤짤이슈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이거 귤모자 쓰고 가.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예, 그 하고 좀 진행하라고 엄청 이제 한번 쓰시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여기 네. 실제로는 주황색인데 화면으로는 노란색처럼 나온다. 그죠? 그러네요. 약간 주황색 가까운데 그래도 귀엽습니다.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든. 네. 잘 쓸게라는 말은 못하겠네. 요거 쓰고 퇴근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M장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